요즘 미국 금융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안감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다른 위기로 향하고 있는 건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생각하실 거예요. 뉴스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제2의 금융위기가 코앞에 닥친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딱 보이죠? 왼쪽에 노란색 막대가 KRE, 그러니까 미국 지역은행들의 주가를 모아놓은 ETF인데요. 최근에 6%나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대형은행 대표주자인 JP모건은 하락폭이 훨씬 작죠? 바로 이겁니다.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진 게 아니라 지역은행이라는 특정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최근 시장에 나타난 이 균열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일부 은행들의 주가는 그냥 폭락 수준이었어요. 자이언스 은행은 대출이 부실하다, 사기 의혹이 있다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하루 만에 13%나 주저앉았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비슷한 문제로 11%나 급락했죠. 이렇게 개별 은행에서 터진 문제들이 순식간에 지역은행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로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압박이 거세지고는 있지만 아직 2023년처럼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빼려는 뱅크런 사태나 금융 시스템 전체가 공포에 떠는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국지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역은행들을 이렇게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요즘 다들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 즉 CRE 문제죠. 와, 이 숫자 보세요.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올해 말까지 돌아옵니다. 이게 거의 시한폭탄 같은 거죠. 팬데믹 이후에 사무실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빚을 제대로 갚거나 연장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불안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RE 문제가 유독 지역은행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고요? 지역은행 대출 자산의 거의 절반, 무려 44%가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CRE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역은행이 직격탄을 맞는 아주 취약한 구조인 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은행들은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문제를 그냥 뒤로 미루는 이른바 연장하며 버티기 전략을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온 거죠. 이제는 부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심지어 투자자들한테 소송까지 당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상업용 부동산 문제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전문가들은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커지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모신용, 다른 말로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이 아닌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말해요. 규제가 좀 덜한 이 시장이 최근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6,800조 원이나 돼요. 진짜 문제는 이 시장이 은행처럼 빡빡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기업들은 여기서 돈을 빌려서 다른 빚을 갚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고리가 하나라도 딱 끊어지면 연쇄적인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때문에 IMF나 골드만삭스 같은 큰 기관들이 이 사모신용 시장을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라고 딱 지목하는 겁니다. 2008년 위기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터졌다면 이번에는 기업 부채가 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하고 또 제일 무서운 질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랑 지금 상황, 과연 얼마나 비슷하고 또 뭐가 다를까요?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위기가 시작된 곳부터가 달라요. 2008년은 가계의 빚 문제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기업의 빚,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사모 신용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다 먼저 핵심 원인. 2008년은 가계부채였지만 지금은 기업과 CRE 부실입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주체도 달라요. 과거엔 대형 투자은행들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지역은행과 비은행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위기 양상도 전면적인 붕괴라기보다는 국지적인 신용 경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차이점. 2008년 이후에 감독이 엄청 강화되면서 지금은 시스템의 방어력, 그러니까 자본 비율이 훨씬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 그럼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한 시장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실제 움직임을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 시장의 속마음이 그대로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금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성장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내 돈부터 지키고 보자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금값이에요. 올해 들어서만 16% 넘게 오르면서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돈이 금으로 몰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 심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물론 대출 부실이 퍼지고 있고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 힘든 건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튼튼하고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죠. 또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안정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2008년처럼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붕괴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특정 부분에서 돈줄이 마르는 새로운 신용 긴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기업들은 투자하려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개인들도 대출 받기가 더 깐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 전체는 어떻게든 버텨낼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돈의 흐름이 빡빡해질 때 그 파장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다가올 신용 긴축의 파도 속에서 과연 여러분 각자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